찾을게요.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늘의 선물입니다. 옛날에 한 호라비와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호라비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고 과부에게도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로 알게 된 두 딸은 함께 산책을 다녔고 나중에는 과부의 집으로 놀러도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과부가 호라비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님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말해주겠니? 그렇게 되면 너는 매일 아침 우유에 세수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겠지만 내 딸은 물에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게 될 거야. 소녀는 집으로 가서 과부가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호라비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결혼이란 기쁨이면서도 고통이기도 하거든. 아무래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남자는 마침내 장화를 벗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장화 밑창에 구멍이 뚫렸는데 다락으로 가서 큰 못에 걸어 놓은 다음 물을 부어라. 물이 그대로 있으면 다시 아내를 얻을 것이고 물이 샌다면 아내를 얻지 않으리라. 소녀는 아버지가 이른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붓자 구멍이 오므라들어 장화 목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위로 올라가 소녀의 말이 맞는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과부에게 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소녀가 일어났을 때 남자의 딸에게는 새 순물로 우유가, 마실 것으로 포도주가 나왔지만 여자의 딸에게는 새 순물로 물이, 마실 것으로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날 아침에는 남자의 딸에게나 여자의 딸에게나 모두 새 순물도 물이, 마실 것으로도 물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이 되니까 남자의 딸에게는 새 순물로 물이, 마실 것으로도 물이 나왔지만 여자의 딸에게는 새 순물로 우유가, 마실 것으로는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그대로였습니다. 여자는 의붓딸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더 못된 심술을 부릴 수 있을지 모를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의붓딸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지만 친딸은 못생기고 불쾌했기 때문에 여간 셈이 나지 않았어요. 얼음이 꽁꽁 얼고 산도 골짜기도 눈으로 가득 덮인 어느 겨울날 여자는 종이로 옷을 만들어 놓고 의붓딸을 불렀습니다. 이 옷을 입고 숲으로 나가 딸기를 한 바구니 가득 가져오너라. 딸기가 몹시 먹고 싶구나. 하나님, 소녀가 말했습니다. 겨울에는 딸기가 없는걸요? 땅은 얼어붙었고 눈이 모든 것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은 너무 추워서 숨도 얼어붙을 지경인데 어찌 종이옷을 입고 나가라 하시는 거지요? 바람이 쌩쌩 몰아치고 옷은 가시에 찢겨 떨어져 나갈 거예요. 또 내 말을 거역하려는 거냐? 의붓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서 딸기를 한 바구니 가득 가져오기 전에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는 딱딱한 빵 한 조각을 주며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은 먹을 수 있을 게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계집애는 꽁꽁 얼어서 굶어 죽겠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야. 소녀는 순순히 의붓 어머니의 말을 따라 종이옷을 입고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를 보아도 온통 눈밖에 없었습니다.
초록색 풀이라고는 한 포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 보니 조그만 집이 보였습니다. 난쟁이 셋이 창에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라고 외쳤습니다. 소녀는 거실로 들어가 난로가 걸상 위에 앉았습니다. 몸을 녹이며 아침 식사를 하려던 것이었지요. 난쟁이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좀 줘. 그러지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빵 조각을 둘로 나누어 그들에게 절반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이 겨울에 그 얇은 옷을 입고서 여기 숲속에 뭘 하러 왔지?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아, 딸기 한 바구니를 찾아야 해요. 그것을 가져가기 전에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답니다. 소녀가 빵을 다 먹자 그들은 빗자루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뒷문 옆에 쌓인 눈을 쓸어봐. 소녀가 밖으로 나가자 3명의 난쟁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상냥하고 착한 아이인데다 우리와 빵을 나누어 먹었는데 무엇을 선물해 줄까? 그러자 첫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나날이 이뻐지는 것. 그것이 내 선물이야. 둘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금조각이 나오는 것. 그것이 내 선물이야. 셋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왕이 와서 아내로 삼는 것. 그것이 내 선물이야. 소녀는 난쟁이들이 말한 대로 빗자루를 들고 작은 집 뒤에 눈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으리라 생각하세요? 눈 속에서 온통 검붉은 것이 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잘 익은 딸기였어요. 기뻐하며 바구니를 가득 채운 소녀는 난쟁이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한 사람씩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의붓어머니에게 딸기를 가져다 주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녀가 집에 들어가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곧 입에서 금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숲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야기했는데 소녀가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금조각이 떨어졌고 금세 온 거실이 금으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저런 건방진 것! 의붓어머니의 친딸이 외쳤습니다. 금을 저렇게 내던지다니!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가 나서 자기도 숲으로 나가 딸기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딸이 계속 졸라댔으므로 마침내 뜻을 굽히고 말았습니다. 딸에게 근사한 모피 외투를 지어주며 그것을 입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버터빵과 과자를 들려보냈습니다. 숲으로 간 소녀는 곧장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난쟁이 셋이 또 내다보고 있었지만 소녀는 아무 인사도 없이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가 난로가에 앉아 버터빵과 과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좀 줘. 난쟁이들이 외쳤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기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소녀가 먹기를 끝내자 난쟁이들은 말했습니다. 이 빗자루를 들고 바깥 뒷문 앞을 깨끗이 쓸어. 참 기가 막혀서 직접 하시지?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난 너희 집 하녀가 아니야. 소녀는 그들이 아무것도 선물하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문 밖으로 휑하니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난쟁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고 심술맞은 데다가 저만 알고 나누어 가질 줄 모르는 아이에겐 무엇을 선물할까? 첫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매일 더 미워지는 거. 그게 내 선물이야. 둘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두꺼비가 튀어나오는 거. 그게 내 선물이야. 셋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불행하게 죽는 거. 그게 내 선물이야. 소녀는 바깥으로 나가 딸기를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므로 화가 잔뜩 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녀가 입을 벌려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려는데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두꺼비가 튀어나와 모두들 질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의붓어머니는 전보다 훨씬 더 화가 날 수밖에요. 어떻게 하면 나날이 이뻐지는 의붓딸에게 골탕을 먹일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붓어머니는 불에다 솥을 올려놓고 실타래를 넣고 끓였습니다. 물이 다 끓자 그것을 불쌍한 소녀의 어깨 위에 걸쳐주고 손에 도끼를 쥐어주며 꽁꽁 언 강에 가서 얼음에 구멍을 뚫고 실타래를 흔들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녀는 의붓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나가서 얼음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한창 얼음을 쪼개고 있는데 멋진 마차가 달려왔습니다. 왕이 타고 있는 마차였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이며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고? 저는 불쌍한 소녀로서 실타래를 흔들고 있나이다. 왕은 소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어여쁜 아가씨였습니다.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가 물었습니다. 아, 네, 진심으로 가고 말고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의붓어머니와 그 딸의 시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기뻤지요. 소녀는 마차에 올라 왕과 함께 궁궐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난쟁이들이 소녀에게 선물했던 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나자 젊은 왕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소녀가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의붓어머니는 친딸과 함께 성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냥 한번 찾아오고 싶어서 온 척했지만 왕이 밖으로 나가고 아무도 없게 되자 이 나쁜 여자는 왕비의 머리를 움켜쥐고 딸은 발을 움켜쥐고서 왕비를 침대에서 들어올려 창밖에 흐르는 강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못생긴 딸은 침대 위에 누웠고 노파는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어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못생긴 딸은 침대 위에 누웠고 그녀의 엄마는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어놓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왕이 아내와 이야기를 하려 하자 이 늙은 여자는 외쳤습니다. 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누워 계시니 오늘은 쉬게 해주시지요. 왕은 무슨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다시 왔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답변을 할 때마다 두꺼비가 튀어나왔습니다. 보통 때는 황금 조각이 떨어졌는데요. 왕은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파는 왕비가 땀을 너무 흘려서 그런 거라고 곧 다시 없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일하는 머슴이 그날 밤 오리 한 마리가 주방의 하수도랑을 타고 헤엄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리가 물었습니다. 임금님, 뭘 하시나요? 주무시나요? 깨어있나요? 머슴이 아무 대답이 없자 오리가 물었습니다. 손님들은 뭘 하고 있나요? 그러자 머슴이 대답했습니다. 곤히 자고 있어요. 오리가 계속 물었습니다. 내 아이는 뭘 하고 있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요람 속에서 쌕쌕 자고 있어요. 그러자 오리는 왕비의 모습으로 변하여서 위로 올라가 아이에게 젖을 주고 요람을 흔들어주고 다시 이불을 덮어주고 내려오더니 오리가 되어 하수도랑을 타고 가버렸습니다. 오리는 두 번째 밤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밤에는 머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임금님께 전해줘. 칼을 들고 문지방에서 내 위로 3번 휘두르시라고. 주방 머슴은 왕에게 달려가 말을 전했습니다. 왕은 칼을 들고 귀신의 머리 위를 3번 휘둘렀습니다. 세 번째 휘두르는 순간
아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싱그럽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세례를 받는 일요일이 될 때까지 왕비를 방에 숨겨놓았습니다. 아이가 세례를 받은 후 왕은 말했습니다. 침대에 있는 사람을 드러내 물속에다 내던져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소? 그러자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나쁜 작자는 못을 잔뜩 박은 통 속에 넣어 산 위에서 물속으로 굴리는 것이 제일이지요.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너의 입으로 너가 받을 판결을 말했도다. 그리고는 그런 통을 가져오게 하여 노파를 딸과 함께 그 속에 넣고 뚜껑을 쾅쾅 망치로 박은 후 언덕 아래로 굴렸습니다. 그리하여 통은 강물 속으로 굴러갔습니다.